주시니까 개체군 분포예요. 개체군 분포. 그러니까 생물들이 어떻게 분포해서 사냐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클럼프트 하면은 우리가 딱 제일 많은 형태의 무리로 지어서 돌아다니는 건데요. 클럼프만 해도 얘만 해도 무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 쿵쾅거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클럼프트 해도 얘도 클럼프트 발음은 얘도 보면 군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말로 집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애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분포에서 살고 있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참 특이하죠. 사람이 심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대로 이렇게 크는 식물들인데요. 이게 크레오소트라고 하는 그 식물 이름이에요. 근데 얘는 보면 규칙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사는지 일단 볼 거예요. 약간 이거는 균일, 정규 또는 균일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딱 보니까 민들레잖아요. 그래서 댄들라이언스가 이제 민들레인데 민들레는 그냥 홀씨로 해서 아무데나 정착을 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읽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단락이 6개예요, 총. 자, 총 6개인데요. 이 토플이 좋은 게 뭐냐면 단락별로 묶는 연습을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락이랑 굉장히 밀접하고 어떤 단락은 사실 관련이 없이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총 6개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4개로 만들어 보세요. 즉 2개를 묶으시고요. 그 나머지는 한 개로 해가지고 총 4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묶어지는지 한번 번호를 써보실래요? 그러니까 몇 번이 하나로 취급될 수가 있어서 총 4개가 돼요. 여러분이 그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6개인데 2개를 잘 묶어서 4개가 돼요. 내용이 이어지는 2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읽어보시고 쭉 한번 보시고 1분 정도 될 테니까 아 내용이 이거였지 하고 이제 이어지는 건지 아닌지 묶어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얘랑 같이 묶어서 총 4개를 만들어야죠. 해서 올려보세요. 네, 재민이 하나 맞았고요. 정현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묶이지? 그렇다고? 뭐야, 2개를 써야지, 재훈아. 음, 음. 왜 반절만 써? 아니, 2개 해가지고 써야지. 뭐, 하나만 얘기한 사람 뭐야? 아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아, 야, 하나만 말하면 뭐해? 그러면 5개 되잖아. 재민이 더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섞는구만. 이거 네 생각 좀 하고 해봐. 뭐야.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진짜. 니네 왜 그러니. 이게 다라고? 참. 봐봐. 니네 봐봐. 일단 1, 2번은 이어지잖아. 1, 2번 하신 분 있어. 근데 왜 하나만 하냐고. 오, 최재민 마음에 들어. 맞았어. 자, 그 1, 2번이 묶이잖아. 일단 봐봐. 이것도 능력이라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단락별로 지금 이야기가 바뀌거나 안 바뀌는 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1, 2번이잖아? 그리고 3, 4번이 묶이지 않아?
이건 알아야 되잖아. 3, 4번. 그래서 4개야. 1, 2번이 이어지고 3, 4번이 이어지고 5, 6이에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1, 2번이 왜 이어지냐면은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All species of organisms that live on Earth inhabit an area that is referred to as that species range. 모든 종이 지구에 살고 있는 유기체의 모든 종은 inhabit, 네, 거주하는데요. 그죠? 아니, 지구상에 사니까 거주하고 있지. 근데 on area, 어떤 영역에,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요. 바로 그러한 종의 영역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range 하면은 일정한 영역 속에 그들이 사는 거잖아요. 어디를 거주하면 지구상 어딘가 살 텐데 그걸 영역이라고 언급을 한대요. 그리고 the boundaries of such an area, 그 지역의 경계가 보통은 fluid, 이렇게 변할 수가 유동적인데요. And individuals may occasionally stray. 여러분 stray는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형용사로 stray dog 하면은 길 잃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stray가 돌아다녀요. outside their normal range. 그러니까 영역이 있으면 밖으로 가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종들은 죄송합니다. 계절마다 이주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철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종이 살고 있는 곳을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이 좀 변할 수도 있고 또 계절마다 돌아다닐 수도 있대요. 자, 근데 여러분 13번 문제 바로 풀게요. 자, 13번이 바로 문장을 넣는 거였는데요. 자, 주어진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재훈이 읽어주세요. 신재훈. 어디요? 13번 읽어주세요. 재훈군. 13번 읽어요. 문장이요. However, most organisms live within one or more fairly well-defined areas throughout their lifetime.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 유기체가 돌아다니니까 되게 유동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한 지역에서 뭔가 분포를 봐야 되는데 그냥 바운더리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말은 뭐냐면 유동적이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기체들은 한 지역에 눌러 앉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잘 정의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그래서 평생 거기에 살아요. 그러니까 분포를 보려면 어떤 한 영역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A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앞에 보면 우리가 바운더리가 되게 애매하거든. 유동적이야.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하나에 살거나 아니면은 좀 잘 정의할 수 있는 곳에 그 안에 살아. 그래서 분포를 볼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다음부터는 분포를 보려고 하면 영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번에 넣고 그리고 within a species range. 그러니까 한 종의 그 영역 안에서의 분포를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래요. 자, 그게 바로 클럼프트냐, 레귤러냐, 랜덤이냐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입 부분이니까 우리 생물이 분포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These differences types of distribution can greatly affect the population density. density 밀도인 거 아시죠? 밀도라는 것은 바로 종이 얼마나 밀집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분포의 다른 종류 세 가지 있잖아요. 이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죠. 분포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뭐냐요? 그것들은 number of animals that are going to be found in a given region. 이게 밀도잖아. 주어진 영역에서 발견되는 그 동물들의 수. 그죠? 그게 밀도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분포,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타입을 지녔냐는 것이 바로 그 일정한 지역의 영역 안에 주어진 지역에서 발견되는 숫자, 그 숫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의 밀도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뭐야 정답은? 대가 가리키는 건 얘야. 어떤 종류의 타입이냐? 그 정답은 4번이지.
1번의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4번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이 세 가지 중에 그것이 밀도를 정한다라는 거고요. The ways in which the population is distributed. 그러니까 이 개체군이 분포되는 방식은 보통 다양한 요인이 있거든. 근데 그게 categorize 하면은 분류가 돼. 두 가지야. abiotic, biotic이래요. 그럼 여기 biotic이랑 A는 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바이오가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바이오릭이 생물적인. 그 다음에 에이바이릭 비생물적인이에요.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이 다른 얘기를 막 시작한 게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이 원인이 있어. 요인이 뭐냐면 분포가 다른 이유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서 에이바이오였고 얘 설명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 했던 말을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비생물적인 요인은 뻔한 거 아니야? 환경이잖아. 그리고 생물적인 요인은 다른 생물체일 거고. 그러면 abiotic factors include any non-living, physical, chemical 요소이며 그 다음에 these factors are broken down into three subcategories. 또 나뉜데 하위로. sub이 아래란 뜻이니까. 그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 중에서 abiotic이랑 바이아릭이 있구나. 그런데 이 비생물적인 거 또 세 개로 나뉘는구나 알 수 있죠. climatic factor. 그러면 생물이 살아갔다 생각해라. 이 공기, 그리고 땅, 이거잖아. 그럼 공기가 뭐가 있냐면 climatic이. 또 edaphic 하면은 edaphic. F 발음은 edaphic. edaphic은 토양이란 말이야. 땅하고 공기잖아. 그럼 edaphic 하면은 토양. 그리고 social이니까 social은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인이니까 이게 이제 같은 동물끼리도 있겠지만 인간이 주는 요인도 있을 거라는 거죠. social. 사람이랬지. social. 자, climatic factors인데요. 기후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대기, atmospheric environment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 태양, 습도, humidity, temperature, and salinity. 좀 이상한 게 salinity는 염도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공기 중에 염도예요? 다른 건 이해가요. 햇빛이 많은 지역이냐 아니면은 humidity, 습도까지 괜찮다고. 습도, 온도는 우리도 하니까. 근데 염도는 우리가 안 보잖아. 염도가 뭐야? 그럼 소금인 건데 공기 중에 무슨 소금이 있어? 공기 중에 소금이 있어? 재민아? 왜 염도는 왜 얘기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공기 얘기할 때 염도 얘기를 안 하지만 보통 여러분 보세요. 항구 도시 가보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항구 도시 있잖아요. 항구 도시는 바람에서 짠내 나죠. 그래가지고 바람만 맞아도 부식이 심해요. 자동차나 어떤 건물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부식이 심해요. 왜냐면 그 소금기가 있는 공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살아갈 때 보면은 그 대기 중 안에 염도가 있냐 없냐 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크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해안 쪽에 말씀드렸듯이 염도가 높아요. 이제 그렇게 높은 것에 적응해서 사는 생물이 있고 그럼 못 사는 생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객체가 거기에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대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edaphic인데요. 토양인데 토양의 요인은 뭐냐면 those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soil. 그죠? soil의 특징. 근데 그 지역의 무엇이냐면 그 geology예요. 그 지역의 지질.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느냐, 현무암이나 화강암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고요. coarseness가 coarse가 굵기예요. 코스가 굵은 거, 입자가 굵냐 아니냐. 그 다음에 acidity 산성도. 그 다음에 penetration이니까 통기성. 그리고 만약에 coarseness가 굵으면 더 굵을수록 통기성이 좋겠죠. 크니까. 이런 걸 보자는 거죠. Social factors that are categorized as biotic include water. 근데 이제 사회적인 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건데 이건 생물에 왜 안 넣냐면 인간이 뭔가 물을 개발하거나 땅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벌목을 해. 그럼 얘네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생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릭이 있는데 바로 유기체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다른 유기체에다가. 그럼 같은 종끼리는 뭐 경쟁을 하겠지. 왜냐면은 짝을 찾을 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프리데이션이 포식관계야. 포식관계나 질병도 보면은 바이러스 이런 거니까 이것도 질병이 퍼지는 것도 자기들끼리 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생물적인
속하고 다 했을 때 이러한 많은 요인들이 어떤 패턴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대. 생물이 어떤 분포를 보일지는 이 모든 것의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1, 2번이 묶이는 거지. 분포는 세 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 끝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클럼프트가 들어가요. 자, 첫 번째 클럼프트 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이고 얘는 어떤 것으로 요인이 생겼나 봅시다. 자, 그러면 성혁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김성혁. The most common form of species distribution found in nature is clump distribution, wherein space between individuals is minimized to form close groups that are separated from other groups of the same species. 네, 가장 흔한 형태예요. common. 그리고 자연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바로 wherein이 그냥 거기에서예요. wherein 거기에서 스페이스 공간이 미니마이즈 되죠. 따닥따닥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코끼리, 엄마 코끼리 막 이렇게 붙어 다니죠. 무리들이. 그러니까 클로즈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종이더라도 그룹이 다르면 구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떼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지만 다른 떼들은 안 그래서 뭔가 같은 종이더라도 그룹이 다르면 분리가 되어 있대요. 자, 여기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게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팩터가 있다고 했죠. 팩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뭐 대기 중의 요인도 있었고 토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군집 형태로 사는 이유는 typically found in environments 어디에서 많이 사냐면은 자원이 좀 unevenly distribute 돼요. 여러분 uneven이면은 even이 뜻이 뭐뭐조차도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균이란이 있어요. 균등한. 그러면 uneven이니까 자원 자체가 띄엄띄엄 아무 곳이나 균일하지 않게 배분되어 있는 곳에서 발견이 돼요. 당연한 건 자원이라는 게 균일하게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띄엄띄엄 있지.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지들이 이동하면서 안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자원이 당연히 균일하지 않은 곳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요. 굉장히 arid한 지역이에요. arid는 뭐야? arid. 아시는 분 채팅 올려봐. arid. arid가 무슨 뜻이에요? arid? 누가 속삭여요. 건조한이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드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 어디요? 사막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막에서는 where water is continuously in short supply.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찾아서 돌아다녀. 근데 most species will come together around permanent water. 그게 오아시스죠. oasis. 오아시스가 단수일 때는 이렇게 써요. oasis.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드물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주변으로 생물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것도 군집이잖아요. In other areas where resources availability varies seasonally. 근데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데가 있대요. 그럼 어떤 때는 자원이 풍부하고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 안에서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여기 딱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끊으시면 자원이 scarce, 부족할 때는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자원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제 옮겨 다니려고 같이 모이고요. 자원이 만약에 풍부하잖아요. 같은 영역이더라도 같은 영역인데 누가 나가? 같은 영역인데 자원이 풍부하면 그냥 각자 알아서 디스퍼스 살아요. 뭐 이런 그룹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약간 계절적으로 모이기도가 아니는 그룹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원이 문제예요. 재훈 여사와 자원이 풍부하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자원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같이 이동하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러한 클럼프트 디스트리뷰션은 또한 포식자 방어에도 좋고요. 먹이를 잡을 때도 좋아요. 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포식자에 대응하려면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자기가 잡아먹힐 일이 없잖아요. 더 낫잖아요. 다른 애가 다 잡히든지 아무튼 자기가 더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가 이어지니까 4번도 이어지는 거예요. 왜? 프레이 애니멀과 프레데터리 애니멀 얘가 나오잖아요. 3, 4번 이으셔야지 왜
딴 데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안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좀 성의 있게 해오셔야 돼요. 선생님 꼭 뭘 물어볼 거냐면 토플을 할 때는 어떻게 묶이느냐.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굉장히 단락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에서 크게 묶여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3, 4번이 자연스럽게 같은 얘기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캡처링 프레이와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가 뭐냐면 먹이 동물이 왜 모여있냐면 당연히 보호를 위해서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일부러 하거나 우연히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많은 종들을 보면은 새끼들은 중앙에 놓고 다 큰 애들은 perimeter 하면은 주변에 가서 보호해줘요. 되게 뭐라 그럴까 도덕적이지 않고 막 애들을 보호해주니까 좀 이타적이죠. 그래서 perimeter 하면은 그 주위라고 해요. 주위 지름이 아니라 그 원둘레 둘레 perimeter. 그래서 그 주변에 다 큰 애들이 보호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되게 셀피시한 때가 있는데, 걔네들은 안전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으로 가는 거야. 못됐지. 남이 어떻게 되건 계속 안으로 가는 거야. 나는 살려고. 그러니까 계속 돌아, 얘네들이. 그래서, increase the organism chances for survival with no thought for its fellow creature. 그러니까 건강한 애가 그냥 살아남는 거야. 안에 차지한 애가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그 동료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는 때도 있다 이거지. 먹이 때 중에서 좀 이타적인 때가 있고 아니 이기적인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포식자도 있는데 포식자들은 자기의 사냥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수로 사냥을 하면은 더 많이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3번에 대한 이해예요. 가장 많은 형태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자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를 꼭 써요. 여러분 사자 때는 프라이드를 써요. 사자 때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 6번 특이하잖아요. 5번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딱딱 맞춰서 떨어져서 잘할까요?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레귤러라고 했어요. 되게 규칙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에는 해당이 없지 않아요? 동물이 어떻게 딱 맞춰서 걸어가요? 그게 아니라 식물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식물이 어떻게 왜 똑같은 거리로 성장을 할까? 궁금하시죠? 자, 레귤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이 읽어주실래요? Conversely,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can also have an opposite effect, maximizing the distance between individual members of a population, which results in regular or even distribution. 자, 여러분 conversely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conversely가 반대잖아요. 물론 converse가 conversation, 그 대화하다 동사도 있어요. 저 뜻이 대화하다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의란 뜻이에요. 반대로 말이지. 뭐가 반대야? 앞에 봐봐. 3, 4번이 뭐였어? 우리가 이제 클럼프라고 하는 분포인데 얘네들은 무리로 몰려다녀. 딱 붙어가지고. 근데 이 무리는 다 이익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 무리들도 보면 자원이 막 풍부할 때 이러는 게 아니고 뭔가 제한적이고 띄엄띄엄 있을 때 그걸 찾아다니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반대로 그랬어요. 왜 뭐가 반대야?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그러니까 얘네도 보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반대 효과를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반대야. 똑같이 자원이 띄엄띄엄 있는데 부족해. 그런데 반대 효과를 보인대. 어떻게 반대 효과를 보이면 아까 maximize, 여기 보면 minimize 기억나요? minimize가 어디 있었죠? minimize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들 간의 스페이스, 공간이 최소화되는 건데 여기는 보면 maximize the distance between individual members of a population이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개체군 안에 그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한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보이지도 않는 먼 곳에 있듯이 아니고요. 한 개체군, 한 모임이에요. 한 개체군인데 그 안에서 내가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쯤.
조금 보이는 곳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물이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대부분. 근데 이제 이건 식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 개체 사이의 거리를 넓혀요. 왜 그럴까요? 붙어 있으면 좋지 않나? 그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정말 왜냐면 봐라. 내가 만약에 얘 이름이 뭐야? 크레오소트 부시야. 크레오소트 부시라는 데가 식물이야. 크레오소트면 그 크레오소트가 같은 종이면 크기가 비슷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종끼리 똑같이 그 너비가 되는 거야. 그 거리가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내가 식물이면 내가 가지를 뻗어야 하잖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종도 뻗어야 되잖아. 그럼 떨어져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서로 못 커요. 이렇게 커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도 내가 충분히 빨아들이려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종이 비슷비슷하니까 당연히 균일하게 묘목이 커요. 신기하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똑같이 있는 이유는 다 종이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가지도 크기도 비슷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심어놓은 것처럼 줄 서서 얘가 자라는 건데요. 어떤 식물의 종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종들은 not only compete with their own 어차피 자기 종의 그 나무도 자기 경쟁자니까. 왜냐면 내가 빨아들여야 될 그 땅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걔는 같은 종이더라도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population도 경쟁을 하지만 당연히 다른 other population이 other population 다른 종들도 당연히 경쟁을 해. 그러니까 나무는 다 경쟁자야. 그런데 they can effectively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이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대요.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보면 이제 숲이에요. 만약에 크레오소트 타입 자, 크레오소트라는 그 나무라고 쳐봐요. 근데 나무가 이제 숲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자기들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뭘 형성하냐면은 캐노피, 즉 덮개를 형성하는데요. 캐노피가 뭐냐면은 지붕이잖아요. 캐노피를 형성해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충분히 받아요. 왜냐하면 띄엄띄엄 서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자기 그늘 안에 있는 다른 종은 다 죽여요. 아니면 비실비실하거나.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 보면 메인이 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메인이 되는 나무가 제일 커요. 그리고 햇빛을 못 받은 어두운 애들은 못 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 다 경쟁자지만 결국 자기 종이 살아남아요. 여기 예를 보니까 this is particularly apparent in the trees which form the canopy of a forest. 그러니까 숲에 그 덮개를 형성하는 나무들이 그래요. 뭐냐면 their outstretched branches collect the maximum amount of sunlight possible. With only a small amount of filter은 들어오는 거는 거의 안 들어와요. 바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this result in the widely spaced arrangement.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는 엄청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막 계획적으로 충분히 클 수 있게 오래요. 충분히 클 수 있게 deliberate 일부러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이 묘목인데 얘는 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에서 퍼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묘목이 자기가 알아서 띄엄띄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식물이 어떻게 알아서 따뜻하가 안 불어서 크고 보면 이렇게 알아서들 떨어져서 생긴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묘목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씨앗이 올라와가지고 싹을 터가지고 묘목이 띄엄띄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자원이 적은 자원이니까 자기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멤버보다. 자기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종들도 디스커리지 없애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식물도 되게 생각이 많아요. 이런 식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왜 이렇게 누가 심었나 싶을 정도로 간격이 똑같아. 그래서 레귤러예요. 이런 식물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랜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들레가 그렇다는데요. 그런 종류가 되게 드물대요. 랜덤은 그냥 마구잡이인 식물이 되게 적은데 동물들도 그렇고. 자, 마지막 보시면 However, there are also species whose population distribution seems to have no inherent logic.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논리가 없는 애가 있는데요. These organisms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equal access to 보세요. Sufficient resources.
뭔가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 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원이 항상 풍부한 지역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래서 어떤 풍부한 지역인 곳에 사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컴퍼티션이 non-existent. 없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얘가 뭐 같이 있어야 돼, 아니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대로 마구잡이 분포라는 것은 바로 is compared to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왜냐면 환경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바이어릭이나 에이바이어릭 요인이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같이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드문 편이고요. 따라서 이 패턴은 보통 자손을 퍼뜨릴 때 랜덤으로 되는 대로 퍼뜨리는 종이 그래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바람으로 씨앗을 내보내는 민들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봄에 꽃가루 날리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꽃가루는 좀 다른 부분인가요? 그래서 씨앗이 날아가는 거는 민들레죠. 민들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무슨 갑각류나, 아니면 어라키니드, 거미류예요, 여러분. 근데 거미도 보면 아무 때나 지 혼자 살아요. 거미도 보면. 왜냐면 가다 보면 막 갑자기 거미줄 있고 그러면은 지 혼자 사는 거, 집단으로 안 살아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분포가 세 가지고, 요인은 이런 것들이고, 첫 번째는 군집인데, 군집이 제일 많고, 그래서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규칙적으로 있는 되게 신기한데, 다 자기도 이익이 있어서다. 그리고 랜덤은 되는 데인데 굉장히 드문 경우다. 그리고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에 보면요, 아까 4번이라고 했고요. 왜냐면 그 분포라는 것이 바로 밀도를 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해보시고, 2번은 유동적이라고 하는 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또 계절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2번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요인에 맞게 어떤 형태가 맞을지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이건 인정하는 거고, 4번은 의무적으로 하게 시키는 거예요. 어블라즈가. 근데 이 두 개 다 맞게 해드릴게요. 둘 다 수용하다거든요. 3번 아니면 4번 맞게 해드릴게요. concede, embrace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갖게 해드리고요. 그러면 4번은요. 2번이 1번과의 관계가 뭐예요? 2번이죠. 왜냐면은 요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3번에서 그 분포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그 사막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당연히 군집이 많겠죠. 왜냐면 자원이 있는 곳에 모여 있을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6번 두 개 고르는 건데, 여러분 체크하는 것은 하나밖에 체크가 안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맞게 해드릴게요. 6번에 보면 그 동물의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에 그 본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먹이 동물이 있었고, 뭐 포식 동물이 있었는데, 먹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타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기적인 애는 지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냥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냥하는 애랑 이렇게 이기적인 애죠. 두 개 외웠죠? 1, 3번이었고요. 자, 7번은 명백하다고 했으니까 evident예요. 그 나머지 peculiar은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obsolete는 구식인 거고요. pertinent는 적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4번 명백한 거고요. 자, 8번은 균일한 형태로 지내는 애, 왜 간격이 똑같냐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경쟁이에요. 자기 종끼리도 경쟁이에요. 그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자기가 먹을 거를 남이 먹는 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타고났다. 그러면은 빌트인이죠. 아예 타고나다. 원래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instructive는 유익한이고요. 그 다음에 obvious 명백한 거, 이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빌트인입니다. 자, 10번이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풀어보는데, 3번, 4번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3번에 보면, 여기 밑줄친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이 마지막 형태는 되게 드문 형태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취한다. 그럼 여기 보면은 똑같이 나와있어요. 3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니 바로 경쟁이 없어져서 얘는
뭐 압박감이 없다. 압박감이 없음하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 자원에 의한 경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하다는 얘기도 없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하니까 경쟁이 없어서 그래서 경쟁이 없으니까 그걸 그래도 똑같이 표현한 게 3번이에요. 3, 4번은 헷갈렸어요. 근데 3번이 더 정확히 표현됐고요. 11번은요. 6번에서 보면 왜 마구잡이의 디스트리뷰션은 왜 흔하지 않아요? 자원이 항상 풍부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균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원이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12번은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언급하지 않은 게 뭐니에요? 나무 나왔잖아요. 펠라인이 뭐예요? 펠라인. 아시는 분? 채팅으로. 펠라인 뭐예요? 펠라인. 재훈이 무슨 뜻이에요? 펠라인. 몰라요. 네, 뭐냐면요. 고양이과예요. 펠라인. 고양이가 나왔어요? 여기에 재훈아? 고양이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애 누가 있어요? 고양이랑 비슷한 애가 누가 있어요? 고양이 비슷한 애 나왔는데 누구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나왔는데? 언급하지 않은 애를 고르라고 하는데 4번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곤충은 없었어요. 거미는 곤충 아니죠? 응? 여러분한테 상식을 물어. 거미는 다리가 8개니까 곤충이 아니거든요. 답은 4번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나왔냐고요, 재훈아. 응? 고양이과가 뭐예요? 승호, 고양이과 뭐예요? 언제 언급했어요? 응? 정현아, 고양이과 뭐 나왔어? 고양이과 중에 뭐가 나왔지? 고양이가 안 나왔는데? 아시는 분 채팅으로 올려봐요. 진짜 모르는 거 아니죠, 니네? 가만히 있어요. 고양이과가 그거잖아요. 사자가 고양이과예요. 사자가 큰 고양이에요. 몰랐어요? 호랑이 이런 거 다 고양이과예요. 그러니까 답이 고양이과는 아니 언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객과는 뭐예요? 객과? 객과라는 말도 알아야 돼요. 객과는 K9이에요. 써놓으세요. K9이 객과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객과 아니에요? 다 나왔네. K9. 근데 K9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선생님이? 그 왜 자동차 중에 K9 있잖아요? K9. 근데 발음이 어감이 객과예요. K9. 그래서 K9 나온 지 오래됐는데 기아차잖아요. K9 나왔을 때 이름 왜 이렇게 지었지?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는 뭐 K7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권 애들 들었을 때는 객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K9. 여기에 쉘피시 각광도 나는데 곤충만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자도 고양이과다. 그 다음에 13번 1번이고요. 아니 왜냐면 어제 수업하는데 난 당연히 알 줄 알고도 고양이과 그랬더니 고양이가 어디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자랑 호랑이가 고양이과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기후적인 요인이랑 토양적인 요인을 찾으래요. 근데 기후는 뭐냐면 바로 1번이랑 템퍼러처 4번이랑 아까 염도도 기후라고 했죠. 공기라고 했으니까 7번이고요. 이다픽은요. 그 토양이니까 코르스 굵기하고요. 좀 지질이네요. 그래서 주관식은 쓰면 맞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맞은 개수 올려보세요.